예, 지금 시간이 2019년 5월 26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17분입니다. 예,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일요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자, 오늘이 5월 26일이고요. 앞으로 5거래일이 남았는데 전혀 감지를 않아요. 예, 신기할 정도로 잘 누르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이게 다음 달 모습이에요. 예? 이게 다음 달의 모습인데 아래가 열려요. 위도 열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위로 가면 여기까지 2192요. 예, 여기까지 갈 수 있고 아래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열렸어요. 예, 열려 있어요. 이 얘기는 5거래일 동안 만약에 감지 못하면 감아 올리지 못하면 6월달은 완전히 변동성이 큰 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 5월 달은 사실 밑에 지지가 있는 케이스거든요. 밑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까지 내리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그 이상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힘을 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만기일 날 하락을 했었잖아요. 이 만기일 날 모습이 2019년도 5월 9일인데 이때가 2100이었어요. 2100. 그때가 2100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고 여덟, 10거래일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봉에 지지가 있는 상태니까 확실하게 죽이지도 못하고, 예, 그렇다고 감지도 않는 거죠. 어, 다음 달 매트릭스 구조가 1이 아니고 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이번 달에 저가를 한 번 더 깨야 돼요. 한 번 더 깨야 된다고요. 못 깨면 반등이 크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깨야 됩니다. 이게 내려갈 생각이면 일단 깨놔야 돼요. 못 깨면 이게 2192? 예, 여기까지 감겠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확률상 올라갈 확률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는 뭐냐면 얼마큼 내려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야만 이게 하락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아래 꼬리가 안 만들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리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올리지 않는 거예요. 또 깨고 싶으니까. 그래서 남은 5거래일 동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의도로만 보면 어, 아래 꼬리를 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게 많이 빼면 어,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도 와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빼는 건 안 하고 예, 계속 그냥 저가와 종가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만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주봉은 저점을 무너뜨리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이에요. 3주 동안 하나, 둘, 셋. 예. 처음으로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만기주하고 그 다음 주는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안 쓰기 시작한 거죠. 부담이 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봉이에요. 저점을 깼죠. 예. 근데 다음 주는 6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투심이 올라갈 일은 없어요. 투심이 올라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 주 여기죠, 여기. 여기가 6월 첫째 주인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주는 6월 첫째 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 올라갈 거면 다음 주가 바닥이어야 되죠. 예, 다음 주가 바닥이어야 바닥 찍고 양봉으로 끝나야 그나마 6월 달에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도 운봉으로 끝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6월 아마 첫 번째 주가 되면 그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관세, 예,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이 아마 6월 초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효적으로 뭔가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6월 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약간이라도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음봉이 나면 진짜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음봉이 난다 그러면 주식 사는 거는 조금 더 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예. 저희 그 주식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계속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어쨌든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 상승에 대해서 정확한 신호를 주지 않는 한은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간 선물도 빠진 걸로 기억하거든요. 1포 정도 빠졌나? 잠깐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1포가 빠졌고요. 그러면 0.38%인데 예, 지금 종가에서 저가 거리가 그 정도 돼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하락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의지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계속 저점을 붕괴하고 싶은 거죠. 이거 시뮬레이션에서 등가로만 해도 예, 등가로만 해도 거의 시가 위가 바로 저항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예, 저항에서 시작해요. 이렇게 그다음에 지지가 여기 있는데 예, 이게 개파락해서 시작하면 저항은 더 내려올 거고 지지는 현저히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면 이게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월봉을 계속 죽여가고 있는 주봉을 활용해서 계속 죽여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인버스 투엑스나 인버스를 사실 게 아니면 주식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주식 매수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웨이는 주식을 3천억을 팔아 제꼈고 예, 선물도 1640억을
팔았어요. 콜은 매도 쳤을 거고, 그쵸? 풋은 사들였어요. 이건 하방이잖아요. 콜 매도, 풋 매수는 이건 아래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인의 형태만 보면 현물 매도,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수. 그러니까 전부 하락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외인이 주식을 사기 전에, 외인이 주식을 사기 전에는 조금 신중하게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벌이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들은 영향력이 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된다라는 징후가 보여지기 전에는 쉽게 달라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지금은 이렇게 주봉으로 예, 꾹꾹 눌러대는 거는 예, 이거 뭐 작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월봉 차트를 보기보다는 예, 주봉 차트를 좀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주봉이 양봉으로 돌아야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주봉이나 일봉은 예, 올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혈안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만 이게 삼성전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잖아요. 음, 조금 더 너무 확대했고 한 요 정도에서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지금 월봉에서는 사실 일부 지지를 받고 있긴 해요. 예, 받고 있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다음 달을 연결해서 보시면 지지가 다 죽은 게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죠? 눈에 보이시죠? 지지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6월 달이 되면 삼성전자의 지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P5랑 T5가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어쨌든 일부나마 오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아래로 누른다 그러면 얼마든지 눌려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하이닉스도 어쨌든 이렇게 하락했지만 지금은 지지가 있죠. 예, 지지가 있는데 없어져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지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예, 남은 5거래일 동안 우리가 뭔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반등이 와야 돼요. 그래야 어, 지금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면 물론 위로는 잔뜩 열려 있으니까 예, 이게 장대 음봉이 났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아래서 받치는 힘이 아예 사라진다라는 건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에 의미 있는 반등, 그러니까 주봉이 전저점이 깨지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1구간이기 때문에. 대신 양봉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길어도 좋으니까 몸통이 웬만큼 갖춰진 양봉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가 지금 상태에서는 최대 관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어쨌든 주봉이 하락을 막아버리면 위는 열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주봉까지도 음봉이 나서 이게
저항만 생기는 구조라면 다음 달 시작했을 때 월봉의 저항이 높게 있더라도 주봉의 저항이 낮게 있기 때문에 결국 주봉의 저항에 밀려서 월봉의 지지가 없는 상태로 싸우게 됐을 경우 아래가 완전히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감안하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일주일 더 지속이 되면 긍정적인 생각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자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삼성생명은 계속 들고 있죠. 이게 이제 삼성생명인데 똑같은 처지예요. 삼성생명도 제가 보기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음, 이걸 매수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봉을 본 게 아니라 투심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다시 양봉 뜰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번 달에 양봉으로 확실하게 회전이 되지 않으면 양봉이 뜰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물을 탈 겁니다. 목표가는 여전히 93,900원이고요. 93,900원 마이너스 여러분들 평균 매수 가격이 차액이 수익이 됩니다. 월봉을 보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서 물 타는 것도 한두 달 내에 탈지 안 탈지도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보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요. 93,900원 이상에서 팔 거예요. 지금 들고 있는 건 그게 한 달 뒤건 6개월 뒤건 1년 뒤건 93,900원 위에서만 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7만 원을 보여주고 6만 원을 보여주고 5만 원을 보여주면 보여주는 건 관심 없고요. 보여준 다음에 양봉이 나는 것만 찾을 겁니다. 보여주고 나서 양봉이 나면 두 배수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만약에 재본전 그러니까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본전이 오면 50%만 정리하고요. 다시 50%는 들고 현금 들고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코인을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날짜가 오늘이 26일이죠. 26일인데 오늘 빼면 5일이에요. 27, 28, 29, 30, 31, 5거래일 남았단 말이에요. 5거래일 동안 얼마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올봉은 전혀 나쁘지 않죠. 올봉은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연구간이기 때문에 고가를 넘지 않아도 저가를 깨도 전혀 상관없어요. 투심은 그대로 유력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만 보면 다음 달에는 저항은 없고 지지는 있고 투심은 절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봉은 아직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봉은 지금 중요한 건 고가는 아니고요. 왜냐면 고투는 밑으로 내려도 다음 주가 0이기 때문에 다시 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고투는 문제가 없고 저투만 문제가 돼요. 저투만. 지금은 잘 보시면 저가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저투는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 그때 바닥을 찍었을 때 이후로 이때가 3,400불 찍었을 때인데요. 3,400불 찍었을 때 이후로 지금 저투가 들려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정하고 올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뒤에 보시면 뭐 계속 일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복 만들고 달리는 형국이에요. 저가만 안 무너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대 음봉만 안 난다면, 음봉이 나도 다시 저점 지키고 다시 고점 넘으면 예,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대 음봉만 안 나면 돼요. 주봉이 망가지지만 않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면 조금 조심해야죠. 예, 고점에서 음봉이 나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말일이잖아요. 주로 따지면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봤을 때 여기 7,672불 아래로 끝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요 상태로 끝나주는 건, 요 상태 이상으로 끝나주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 7,630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외에는 다른 거는 그다지 고민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봉은 그냥 개무시하시고요. 예, 이 차트는 일봉을 성의 있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봉을 그리고 있는 형태의 것으로 보여요. 주봉을 붙잡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계속 양봉으로 가면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건 계속 상승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봉이 죽으면 이걸 주봉으로만 계속 올렸기 때문에 계속 일구간들이 쌓여 있거든요. 언젠간 쉬는 날이 오겠죠. 예. 그래서 그 쉬는 날이 왔을 때 얘네들이 그 봉을 갈아 끼는 짓을 해요. 예. 왜냐하면 조정했다 올라가는 게 훨씬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건데, 전혀 네, 조정을 할 생각이 없다는 짓이 들고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엔 또 이번 주에 저가가 다음 주 매수자의 손절선이 될 거니까, 예, 감안하시고 요 주봉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특히 주봉의 요 21선 요 위치가 어디에 생기는지를 잘 보세요. 이더. 이더도 지금 비트의 흐름대로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일봉은 안 좋은 구조예요. 솔직히 일봉은 안 좋은 구조가 맞는데, 일봉대로 가면 상승장 끝내야 되잖아요. 주봉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위치는 P20선 상단을 벗어났기 때문에 홀딩 하실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건 신규 매수자들이 여기서 단타를 치는 거는 오늘이 그 주봉의 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일 아침 9시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리플. 리플은 수급 매도예요. 수급 매도의 개념은 이거예요. 투자 심리도 상에서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제일 높을 경우를 뜻합니다. 제일 높을 경우. 그런데 상단일 경우에는 저가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하단일 경우에는 고가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시면 돼요. 이렇게 상단을 뚫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가는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고가하고 종가만 보는데 고가 종가가 거래량보다 밑에 있으면 이건 매도라고 표시합니다. 예, 이게 저희 로직상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요 볼린저 밴드 이 검정색 선 상단선 위로는 매수가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수가 불가하다라는 건 매도를 하든 말든 관심 없다죠. 홀딩을 하든 말든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단 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선을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밑에서 매수하시는 분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건 알 바 아니지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 위에서 덥석 잡았다가 아래로 딱 쳐박으면 딱 갇히기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급등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더 올라가는 줄 알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예, 이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 볼벤 것까지 다시 온 거잖아요. P20 지난주에 볼벤 20선까지 결국 지금 가격은 다시 온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아주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 수급 분석 방법은 갇히지 않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0.388달러 위로는 일단 매수로서 접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은 월봉은 뭐 볼 거 없고요. 주봉에서 하고 싶은 얘기. 주봉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일반적인 음, 사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어, 지지는 저항이 되고 저항은 지지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이게 21선의 경우 위로 타면 지지가 되고 아래로 타면 저항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선의 위에 봉이 위치할 때는 지지선처럼 역할을 하지만 그 봉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넘어가면 신규 매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막혔고, 여기서 막혔고, 여기서 막혔죠. 이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뚫기 전까지는 저항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이 가격을 넘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103불이 넘으면 신규 매수는 멈춰야 되는 거죠. 더 뚫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홀딩하고 싶은 사람들의 영역이고 신규 매수자가 여기서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다가 아래로 쳐박으면 골로 가는 거죠.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리플도 그 위에 있었고 심지어 비트코인 SV도 그 위에 있었는데 예, 지금 아마 비트코인도 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라이트코인은 지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틀 전에 13.64%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엔 주봉의 T3 지지가 89.858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요 밑으로 왔을 때 지지를 받아서 지금 저항까지 올라갔고 볼번에서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대로 끝나면 다음 주에도 지지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아마 거래를 하시겠다 그러면 라이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 이오스도 라이트코인이랑 유사한데 라이트코인은 사용하지 않은 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이오스는 사용한 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코는 이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면 여기 지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어, 상승세만 유지해 준다면 다음 주에도 지지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하고 이오스는 이 주봉의 지지를 잘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원화로 보면 원화는 볼 게 없어요. 사실 원화로 보면 여길 와야 되거든요. 882만 원인가? 여길 와야 되는데 어, 이게 비트코인이 내려왔을 때 이 친구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 저라면 차라리 비트코인 달러를 같이 켜놓고 비트코인 달러가 그 가격이 왔을 때 그냥 잡으시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화 차트는 왜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건 사실 일봉만 보면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800만 원.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가를 깨야지만 정상인 차트의 일봉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가면 장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주봉이 지난주 저가 깨는 음봉을 오늘 그리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일봉 무시하고 주봉만 갖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요. 주봉을 유심히 보세요. 주봉을. 이더. 이더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무시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21선은 뭐 완전히 그냥 제끼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원화 차트보다는 비트파이넥스의 달러 차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시면 여기 27만 원까지 안 오잖아요. 예. 이런 현상들은 어차피 거래 주체들이 흐름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거라서 음, 조금 아쉽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예,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자, 이건 뭐 진짜 예술적으로 그리는 거죠. 음, 딱 수급선까지 와 있어요. 예, 수급 매도기 때문에 예, 수급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매도에서 상단을 넘으면 데드라인이에요. 음,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일단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구조라고 명확하게 선언된 거에서 예,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좀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구조는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이번 주는 매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의외로 차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간 놈은 라이트코인이에요. 10만 5천 원. 딱 지지 찍고 지금 볼벤 넘어서 저항에서 딱 걸려 있잖아요. 12만 천 원. 이건 완전히 차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신기해요. 예, 라이트코인은 오히려 굉장히 정직하게 차트를 잘 그려가고 있는 케이스예요. 비트나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비케. 비케도 밑에 지지가 있었는데, 그죠? 지지가 있는데, 지지의 위치와 볼벤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지는 받았으나 21선은 넘어가기 싫은 예, 그런 아주 오묘한 봉을 그려놨습니다.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봉은 잘 모르겠어요. 이오스. 이오스는 지지 안 찍었어요. 보시다시피 지지를 안 찍은 상태고요. 일봉은 최저가 무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봉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다 일봉은 쏟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밑에다가 지지를 딱 받쳐놔요.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지지를 다 박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설을 가지고 최저가 모드로 못 가게 틀어막는 거고 저렇게 하루만 잘 틀어막으면 주봉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완성된 주봉을 이용해서 다시 다음 주에 또 움직이는 거죠. 지금은 그냥 주력은 주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봉을 좀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봉에선 타이밍만 잡으시고 예. 그리고 비트코인 SV 요새 최근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도 수급이 매도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에 리플이 보여요. 예, 지난주 리플. 지난주 리플 차트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예, 수급 매도인데 예, 수급선 바깥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어쨌든 수급선이 이렇게 들릴 텐데 그렇게 들렸을 경우에 어쨌든 조정이 와야 되는 케이스라 예, 정 사고 싶으면 수급선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지금 10.69% 이건 9만 천 원짜리가 원래 정상인데 어제는 9만 9천 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올려놨죠. 계속
흔들면서 계속 사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가는 수급선을 넘기시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승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월봉이 저렇게 간다라는 거는 어쨌든 상승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제가 여기다 대고 사면 죽어 파세요, 예,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이게 작년에는 정말 막 급등하고 있는데도 대놓고 매도 치시라고 막 떠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시간대도 상승 시간대에다가 저항도 없는 상태니까 월봉이요. 여기다 대고 매도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온전한 형태가 잘 안 만들어지고 기 때문에 이제 쉽사리 매수에 동참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예,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구조들이 익숙하지 않은 구조라서 최근에 저희 멤버 중에 차님이라는 분이 시드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던데 보기 좋더라고요. 어쨌든 상승장이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요.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도. 예. 저 같은 사람의 시황이 맞고 틀리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이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그래야 좀 얼어붙었던 마음들도 좀 녹으시겠죠.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제가 벌써 막 주절주절 떠든 것만 해도 12개월에 한 1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호 세미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